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클 2교시 서민수 교수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고요. 도시락보 이두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았죠, 교수님? 너무 짧았습니다. 네. 이제 너무 짧았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더 네. 많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여러분의 네. 질문 받고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또 이 상클 2교시 함께하면서 궁금한 내용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시고요. 이도성 기자 인스타그램도 안내 한번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상암동 클래스 한글로 쳐갖고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거나 밑에 나가는 주소 있잖아요. @ JTBC _SANGCL 상클이요. JTBC 상클 입력하시면은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재밌는 영상 사진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준비된 그 질문들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아까 본방송에서 하나 추가로 더 여쭈고 싶었던 게 네. 자, 부모님이 자녀들과 이제 같이 룰을 정해서 뭐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쓰지 말자. 부모님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 좋습니다. 아까 그리고 기록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플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쓰자는 건가요? 수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 용돈기 입장 하면 어머님들께서 그냥 문구점 가서 네. 네. 수첩 나오잖아요. 요즘 네. 기능 되게 좋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플 기록장이면 일단 앱 이름 들어가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앱의 뭐 주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뭐 게임인지 아니면 뭐 음악인지 뭐 이런 주제 그다음에 시간 몇 분을 할 건지 몇 시간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협의를 하자는 거죠. 아이의 동의를 구해서. 예. 실제 막상 그 어플 기록장을 쓰면 네.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시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럴 것 같은 게 우리도 평균 스크린 타임 같은 거 주간 그렇죠. 평균 스크린 타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시간을 소요를 맞아요.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부모들이 체감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도 사실은 굳이 잔소리를 안 하고 훈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스스로 봐라. 그렇죠. 너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지금 30분, 1시간, 30분, 1시간 이걸 다 합치면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 거야. 이 자체가 부모님의 잔소리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들이밀고.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클린데이 가정에서 클린데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한테도 그렇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의 주체성이라든지 자율성도 좀 해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클린데이 해가지고 회의. 불필요한 데이터 없애버리고 아. 예, 불필요한 이런 쿠키 이런 것도 좀 삭제하고 앱도 삭제하고 안 그렇죠. 그래서 또 디지털 이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조금 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로 그러면서 이게 다 오픈하고 이제 부모님은 넌지시 비교하는 거죠. 예. 그때 우리 어플 기록장 한번 있는데 한번 볼까 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 없는 기록의 어플이 있으면 아이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야단은 치면 안 되고. 예. 왜냐하면 아이가 의도적으로 다운받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그렇죠. 버튼 그렇죠. 한번 이게 뭐 이런 콘텐츠를 보려면 광고를 눌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도 그때마다 딱 지적해주면서 아이들에게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렇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의 이 깐깐함이 아이의 제대로 된 훈육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어플 기록장이 실제로 출시가 된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 제가 한번 해볼까 싶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이 안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예, 오프라인상에서 만약에 모르죠.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왜 스마트폰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비대면의 함정일까요? 아하.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조금 보면 네. 숏 확행이라는 문화가 좀 있어요. 숏? 예. 확행? 그러니까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한때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확실한 행복. 행복.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숏 짧지만 확실한 짧지만. 행복. 아,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행동이라든지 사고 속에서 이런 쇼다행의 어떤 그런 문화가 좀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걸 좋아하니까 길면 지루해하고 이게 학교로 치면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짧으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육, 정치, 보건, 안전, 특히 대인관계 이런 건 사실 짧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어느 예.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짧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랜덤 채팅에 들어가가지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그렇게 쉽게 나누고 마음을 주는 것도 예, 예. 저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아이들이 초등학생에 대한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예.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쪽으로 조금 연결이 되긴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말씀해주신 스마트폰 조절 방법,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해나가려면 그 둘 사이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맞아요. 우선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같이 회의하자고 앉는 자체가 어려운 가정도 있거든요. 예, 예, 스트레스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들어온 질문이 네. 첫 번째는 아까 스마트폰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요 질문이었고 두 번째 많이 들어온 요즘에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냐.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게 방금 정말 거의 다 왔는데 답이 진짜요? 요즘에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디지털리라는 용어가 좀 새로 생겼어요. 털리 다시 말하면 디지털리. 디지털스럽게. 디지털리.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제 디지털스럽게 좀 접근을 해달라.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카톡 하듯이 메신저를 하듯이 메타버스에서 아이들에게 만나고. 그렇죠. 예,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때로는 메타버스에서도 한번 만나도 보고 그리고 또 유행하는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전화를 하면 아이들은 일단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받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전화를 받을 시기에 대부분 옆에 누가 있냐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혼자 우아하게 있을 때 어머님이 전화 오면 받아요. 근데 아이들은 집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에게 전화를 받는 게 한편으로는 아이들한테도 불편하고 아이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툭툭 던지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깨똑처럼 툭툭 던지듯이 디지털스럽게 대화를 해서 소통을 좀 이어나가야 된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아, 요거는 치조죠. 제가 볼 때는. 빨리 안 와?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보단 네. 좀 시간을 두고 자기가 편할 때 보낼 수 있게 그렇죠. 어디야? 뭐 밥 언제 먹을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놓으면 아이 입장에서 더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야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냥 어디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해놓고 시간 날 때 전화 줘. 요렇게 패턴이 이어지면 아이도 편하죠. 예, 하는데 부모님은 항상 일방적인 패턴으로 가요. 어디야? 네. 답 없으면 어디야? 어디야? 학교야? 어디야? 학원이야? 뭐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이가 되게 당황스럽고 대화의 맛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이 맛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야? 하면 보통 우리 카톡 할 때 보면 어디야? 빨리 연락 줘? 아니면 어디야? 지금 엄마 편할 때 연락 줘?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지금 나갈 건데 뭐 연락 줘?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렇게 조금 디지털스럽게 사실 어디야가 아니라 이응 디귿 그렇죠. 물음표 해야죠. 이응 디귿 물음표. 어디? 이응 디귿 물음표. 그리고 하면 또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좀 약간 센스 있는 부모님들은 약간 뭐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모티콘을 네. 자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또 영상을 또 찍거나 이미지를 찍어서 짤 형식으로 아이한테 보내는 짤로. 예, 결국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아쉬운 건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은 안 아쉬워요. 연락이 안 되면 부모님이 아쉬워서 예, 많은 대화를.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돼야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같이 클린데이도 한번 해보자. 네. 그다음에 어플 기록장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조금 이제 교수님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청바지 대장님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들어서 오늘은 이제 청춘은 청바지가 바로 아닌데 청바지 하면 유명한 건배사잖아요. 아, 그런가요? 청춘은 바로 지금. 아 그래요? 네, 이거 모르셨어요? 아, 갑자기 건배 얘기를 왜? 디지털리 해주시겠어요? 디지털리? 죄송해요. 이탈리아지 못하네요. 아니, 교육 이야기하는데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바지. 좋았어요. 그래도 하나 알아가는. 왜 청바지 대장님이에요? 근데 아니 청소년 자치단체를 운영하시기도 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다. 예, 이제 지금 이제 10년째 되는데. 네. 왜 청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수사 전문이었고 이제 주로 이제 고소고발하는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이었다가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제 제 이제 큰 아들이 좀 큰 도움을 줬고 예, 우리 큰 아들이 한때 조금 조금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잠깐 이렇게 경로 이탈을 잠깐 했다. 이탈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아, 이게 지금 내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부터 챙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솔직히 지금도 우리 아이에게 좀 미안하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수사하던 거 다 내팽개치고 네. 이제 다른 부서로 조금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서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랑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가 많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정적인 뭐 이렇게 복지원이라든지 정말 맞아요. 예, 어르신들이 계시는 어떤 그런 이런 곳 말고는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죠. 이렇게 아저씨가 혹시 이런 걸 하면 할래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부터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대 그래 줄여서 청바지. 청바지. 예, 청춘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청춘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이름도 아이들이 지어준.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대. 예. 너무 경찰관이시니까. 예, 그때 제가 지구대 이제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름을 지어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건 반에서 5등, 반에서 10등인데 자존감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지라는 현상이 좀 너무 궁금했고 네. 자신감이 막 넘쳐나야 되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난리를 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길을 걸어갈 때 힘도 별로 없고 조금 좀 이런 말 해도 되죠. 제 눈에는 마치 좀비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게 만약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몇 년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의 네. 중간층을 차지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문제 있거나 뭐 어떤 뭐 이런 특수화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100명에서 150명 그렇게 많이.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저는 딱히 하는 건 없고 이제 재정만 지원하고 아이들이 모두 기획하고 아이들이 모두 제안을 해서 활동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아니 많은- 실제 뭐 새벽까지 이렇게 좀 거리에 청소년들 만나시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만나면 가출한 아이한테 네. 집에 가라고 하지 않고 밥만 사주고 헤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어.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1시쯤에 빨래방에 가요. 예, 빨래방에 가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은- 빨래방? 예. 네.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온 아이들이 특히 날이 추워지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따뜻한 데를 찾아가거든요. 그게 빨래방이에요? 예, 빨래방에 가면 일단 온기가 있고, 예, 따뜻하고 또 어떤 데는 TV도 나오고. 텔레비도 있고. 맞아요. 코인방.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그런 데 들어오면은 막 훼손하고 뭐 망가뜨리고 한다는데 원래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실제 자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딱 들어오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 스마트폰 하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빨래방에서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뭐 자주 왔다는 듯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걸었죠. 해서 다리 다쳤어? 그랬더니 쌩까죠. 그래서 들은 채도 안 하죠. 무시를 했는데. 그래서 네, 어디서 살아? 예, 역시 들은 채를 안 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시간까지 걱정되는 게 이제 밥은 먹었어 했더니 그때서야 둘이 동시에 딱 쳐다보러 온 거죠. 왜냐하면 식욕은 누구나 그렇죠. 가고 예, 있기 그래서 때문에.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장 밥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순대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아니 가출을 나온 애들을 왜 집에 안 데리고 가고 네. 하느냐인데 그건 사실은 좀 법률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강제로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발 달린 짐승이라서 억지로 강제로 그렇죠. 데리고 간다고 한들 다시 나올 나오면은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이에게 온기를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눈치를 받고 비판적인 시선을 많이 받고 살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하고 조금은 더 격려 있고 지나가면서도 밥은 먹었어라고 말 한마디 물어봐 주면 사실은 대들고 까탈스러운 그런 애들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나가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치 조금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시선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요즘 아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어른들이 지난 데서 그냥 너저씨 담배를 피우고 뭐 어른들에게 대들고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아이들하고 딱 마주하면 어른의 본심을 이해하면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많은 생각을 김앤코어가 좀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우리 빨래방에서 만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빨래방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네. 어떤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나요?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생존이죠. 생존. 예,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없죠. 예,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를 하면 보통 새벽 1시, 2시까지, 보통 2시까지 끊는데, 시간이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문제화되는 거죠. 예, 빠른 시간에 연락을 오는 건 뭐 경찰아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예, 뭐 이런 학습이라든지 이런 진로 쪽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지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좀 많고 주로 이제 범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또 실수로 가해를 한 경우가 되게 많은. 그래서 이제 제가 원리가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러면 연락을 안 하죠. 예. 아이들이 연락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해줘요. 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나는 네가 뭘 하든지 나는 솔직히 그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고 네 주장이고 네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겠는데 예. 나는 내 눈에는 네가 되게 불안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 그렇다고 해서 네가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최소한 이때는 연락을 하자고. 그게 아마 아이들 사이에서 조금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제 메신저라든지 이런 아이디를 주면서 예, 뜬금없이 뭐 대구인데요. 대장님하고 밥 좀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대구에 대구까지 있는데. 가는 거죠. 아우. 예, 얼마 전에는 뭐 강원도 홍천도 갔다 왔고 아. 예, 강원도 홍천은 갔다가 거의 다 왔는데 대장님 죄송한데 다음에 보면 안 될까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생기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4시간 반 걸려서 다 도착을 갔는데, 했거든요. 갔는데. 근데 대장님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아직 일단 못 열. 킹 받죠. 일단 근데 킹 받으면 안 되죠. 왜? 그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렇게 뭐 괜찮아 다음에 또 꼭 그럼요. 연락 줘 이렇게 예, 하시나요? 아니면 뭐 전화해도 되고요. 예, 근데 쿨하게. 예, 쿨하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4시간 반 가까이 그럴 것 걸려서 같아요. 갔는데 하루 일 다 빼고 예, 가셨어요. 갔는데 이게 하게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지방을 다니면서 상식에도 잘 안 맞죠. 네. 왕복 7시간, 8시간을 걸려가면서 1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건 사실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경찰관들과 또 많은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가 해준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그 1시간 동안 요즘에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 네. 요즘에 너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이슈야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주는 어찌 보면 선생님 역할을 해요. 그 이슈를 지금 우리 이도선 기자도 사이부 취재를 많이 하면서 많이 접해왔고 또 지금도 아침마다 전해주고 있는데 다음 질문 2가지 이도선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럼 말씀하신 그 문제라는 게 주로 그럼 어떤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 요새 막 온라인 도박도 막 빠지는 청소년도 있다고 그렇죠. 하고. 네, 지금 통계도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이버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주로 지능 범죄.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많이 훔치고 때리고 했다면 예, 예. 지금은 많이 쏘기고 그다음에 도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심지어 조금 더 나갈게요. 요거 해도 되죠. 마약까지 건드리는 아, 근데 요즘 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진짜 심각하다고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늘어났고요. 그리고 한 지방에서 그 펜타논이라는 아, 예, 네. 예. 예, 그 말기 암 환자분들께서 네. 극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마지막 약. 처방에 대한 네. 그 약의 약품을 갖다가 그걸 마약화 시켜가지고 전국 의원을 돌면서 순회해가지고 이걸 수거해서 예, 인터넷에서 팔았던 걸도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펜타닐이 마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시무시한 이런 마약이 전통적인 마약이 아니라 그런 약품에서 또 마약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그러네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도박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문제고 이슈가 된 건 좀 오래됐고요. 네. 지금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그 뭐 사기 사건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렇게 중국 이렇게 뭐 인터넷 마켓이라든지 네, 이런 당근 데서 마켓 이런 데. 이런 데서
아이들이 사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거침없이 그냥 들어가서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도 보도를 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런 경위를 설명을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어떤 위험성과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전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 우리 상크리 분들이 댓글로 참여해주신 글들을 조금 볼게요. 네. 일단 아내랑님께서 영화나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중고생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봄방학인데 안쓰럽더라고요. 맞아요. 중딩, 고딩을 위한 공간이나 갈 수 있는 곳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황재원님께서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하면 밤늦게 몰래 스마트폰을 만지는데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만지게 했을 때 게임하고 영상만 보고 그러는데 안 보게 하고 싶은데 몰래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징어 게임을 많은 아이들이 봤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 물어봐요. 오징어 게임 아이들이 많이 우리 그 자녀분들도 오징어 게임을 봤냐? 네. 학교 선생님께도 물어봐요. 학교 아이들이 오징어 게임 많이 얘기하잖냐? 그러면 선생님들의 반응과 부모님의 반응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되게 밋밋해요. 초등학생이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반응이 밋밋해요. 그 18세잖아요. 그건 제가 성인 영상물의 바로 밑에 등급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은. 물론 오징어 게임은 K-드라마, 대표적인 K-드라마인 거 제가 인정해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였고. 근데 이건 봐야 될 사람과 보면 안 될 사람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아이들이 봤을 때 그런 거 봤어? 요 정도로 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 문화원에 있는 외국 부모님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을 때 스쿼드 게임을 봤냐고 그러면은 아유 크레이지 바로 미쳤냐고 이야기를. 그렇죠. 이건 뭐냐면 반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뭔가를 훈육을 하거나 뭔가 교육의 효과를 올리려면 부모님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이론보다는 부모님의 반응에서 먼저 나와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이가 조금씩 보는 걸 부모님들이 놓친 거예요. 네. 처음에 몰래 하는 거를 그때 잡아줬어야 돼요. 그때 잡아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안 보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왜 이 시간에 이걸 몰래 보고 있지? 라고 네. 했을 때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놀라면서 이 상황이 꽤 심각하다라는 걸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아하.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점진적으로 묵인이 되거나 허락이 되어가지고 아이는 이게 학습이 된 거거든요. 해도 되겠지? 네. 해도 되겠지? 예, 요런 느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서 아이하고 원칙을 정확하게 잡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민감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하나만 그 소개를 해드리면 네. 아까 우리가 앱 어플 기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입하는 게 힘들어서 차라리 앱 사용 목록을 정리해주는 앱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좋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런 걸 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청바지에서 그런 거 개발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보고 한번 네. 한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좋을 것 아마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찾아보면 예. 이게 없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네. 기록은 사실은 좀 찾기가 네. 어렵습니다. 네. 우리 지금 교수님이 내 새끼 때문에 고민입니다만이라는 책도 내셨고 학교 전담 경찰관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전담 경찰관 이야기, 그러니까 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 이야기 관련해서 몇 개만 좀 여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면 부모님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예.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일단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아이를 보듬어줘야 됩니다. 보듬어주기. 제발. 거기에 민감하게 화들짝 놀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학교를 찾아가고 가해자를 찾는 건 물론 이해는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일단 아이의 그 피해 감정을 끌어안아주고 아이의 방향대로 최대한 부모가 따라갈 수 있도록.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판단이 사실은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아이가 흥분되고 하면 다짜고짜 피해를 당했으니까 엄마한테 기대가지고 처벌해줘, 경찰에 수사해줘, 뭐 학교폭력 신고를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부모님은 이러한 거를 사실은 받아들이되 적절하게 아이의 방향을, 아이의 마음을 읽고 가급적이면 부모가 주도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하. 아이가 중심이 된 절차대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학폭위 같은 게 열리는 거는 부모님과 아이가 담임선생님 통해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신고를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야 학교에서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되고 학교가 그 열지 안 열지는 학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간단하게 제가 프로세스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 네. 그러면 학교에다가 신고를 하죠. 네. 그러면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받는 순간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가 왜 피해를 입었는지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가해 학생들을 불러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를 불러서 네. 또 왜 때렸는지를 조사를 하고 조사를, 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경미하거나 아이들끼리 화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학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하. 예. 근데 이 부분은 피해자 부모님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예. 근데 피해자 부모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정식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폭력 조치를 내려달라고 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합니다. 네.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결과를 놓고 각각 조치를 내리게 예. 되는 게 이게 이제 학교폭력 절차죠. 예. 네. 반대로 그러면 가해자, 만약에 네. 내 자녀가 학폭폭력을 저질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하죠. 반성하게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 아이가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네. 부모님의 감정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일단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우리 교육 제도 안에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찰관에 들어가 있는 자체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이건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가 학교 선생님과 부모가 같이 이거는 같이, 만들어 가야 네. 되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께서 내 자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가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부모가 어쩔 수가 없어요. 끌어안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은 부모님이 엄청 신경 쓰이죠. 그렇죠. 흠을 진로에 남기지 혹시 뭐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코 가해 학생,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학습이 되고 단지 학창 시절을 온전하게 잘 넘길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우리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단계,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부모님이 챙기고 하니까 아이를 갖다 실드할 수 있지만 네, 실드. 이제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갔을 때는 부모님이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때 분명히 후회하신다는 뭐, 거죠. 뭐 더글로리 뭐 이런 학폭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 뭐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 됐을 때 그게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요즘에 한때 문제였던 성인지 뭐 이런 감수성,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건 쌓이는 거지. 네. 이도승 이제 마지막 질문 또 네. 준비된 거 해주시죠. 네. 궁금한 게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네.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알아서 피해가 있다, 가해를 했다 이건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대화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면 부모님들에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에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고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네네. 기본적으로 이걸 만약에 부모님께 딱 이야기하는 순간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청소년 그 생각을 SNS도 못했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아예 부모님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아이에게 마치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씌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태도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약간 던지는 단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아이는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을 점점 더 안 하게 되죠. 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인문교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경청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왜? 말을 해야 뭐 경청을 하죠. 예예예예.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예. 글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하게 하려면 일단 부모님이 이렇게 좀 가자고요.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갔다 와서 예, 끝이에요. 예,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의 긴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개방적인 질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오늘 학교 갔는데 오늘 미술 시간에 뭐 했다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잘한 거야? 라고 물어봐야 아이가 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친구하고 영화를 보고 왔으면 영화 잘 봤어? 예. 이러면 그렇지. 아바타 봤는데 야 아바타 내용이 어땠어? 3시간 동안 봤는데 주제가 그렇게 길었던 거야? 엄마 보러 갈 건데 좀 알려줄래?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근육을 조금 키워주려면 말에. 예, 말 근육을 좀 키워주려면 부모님이 자꾸만 아이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이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한 그 디지털리도 약간 거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에 맞게 좀 이렇게 조금 뭐 메신저로든 아니면 그렇죠. 뭐든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도 꼭 이 말로,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그 접점을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혹시 위기에 빠졌다는 그 신호를 우리가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신호를 좀 건져내서 좀 탐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디지털리가 저는 오늘 그렇죠. 혹시 그리고 또 이게 뭐 시간이 없지만 네. 제가 좀 아쉬워서 네네. 한마디만 드리면 예.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 쪽에 요즘 사이버 폭력이 대세이기 때문에 네. 많이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사이버 폭력이 만약 당했으면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징후를 알 수 있냐?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이 눈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사이버 폭력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아이는 스마트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에 민감한 행동을 3가지로 좀 분류해 보자고요. 오. 첫 번째는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예, 다시 말하면 이 집착은 뭐냐면 끌려다닌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아이들이 카톡을 보내고, 그러니까 단체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면 네. 자꾸 부르겠죠. 자꾸 알람이 울리고, 그러면 아이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질 거고. 또 너 왜 네네네. 메시지 바로 확인 안 하냐 이렇게 괴롭힐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시가 또 있어요. 무시는 뭐냐면, 아예 이 자체를 보기 싫은 거죠.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끊었다. 알람이 안 울린다. 이러면 사실은 부모님께서 바로 눈치를 차려야 돼요. 아. 그렇죠? 집착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을 끄고 안 쓴다. 그렇죠. 오, 이상한 그러니까 징후예요. 집착도 일반적이지 않고 네. 무시도 일반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장 중요한 요즘에 중요한 요소가 돈이에요. 돈. 예, 용돈. 아. 예, 지금 뭐 어느 교육연구소에서 초등학생이 16,500원, 중학생이 3만 원, 고등학생이 6만 5천 원, 뭐 이 정도 한 달 용돈이라는데 이건 비현실적이죠. 아, 요즘 고물가 시대. 밥 한 그릇 먹어도 요거 고물가 시대. 국자 하나만 사도 사실은 이게 뭐 6만 원도 안 되는데. 그러게요. 만 원씩 밥만 예, 먹어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부모님 몰래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이 사이버 갈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필요하고 길거리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삥 뜯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아이를 괴롭힐 때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 예. 아이는 당연히 부모님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용돈 올려줘.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사줬던 점퍼라든지 굿즈 이런 것들이 집에 있었는데 없어요. 예, 이제 없어지는 사라진 거죠. 거. 하나씩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아. 중고시장에서 팔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 부모님들께서 그냥 방 청소를 할 때 그냥 방 청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죄송하지만 방 청소를 할 때마다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어떨까? 우리 아이의 방을. 뭐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숨은 그림을 찾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중요하네요. 갑자기 스마트폰에 집착한다. 두 번째는 그 집착하던 걸 또 아예 꺼놓고 무시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돈이나 뭐 이런 거 갑자기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물건, 물건이 굿즈 같은 게 사라진다.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징후를 잘 기억해 두시면 혹시나 내 아이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 신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시간이 한 30분, 거의 40분 가까이 지금 진행을 했는데 더 듣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영상이 또 올라가니까요.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스마트폰 속 이야기부터 현실 속의 이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아이들을 만나도 이제는 저도 좀 다른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오늘도 하면 함께 상클하세요 네. 하고 마무리 지으면 네, 될 연습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